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구평 사회문화 해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맞죠? 좀 많이 어려웠는데, 뭐 도표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독해형 문제들, 특히 뭐 명목과 실제, 진화, 순환처럼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아주 높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독해가 좀 까다롭게 나왔고, 자, 이것 때문에 1등급 컷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리고 사회화 기간에 대해서 나올 때 집단과 조직과 사회화 기간의 어떤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에서 많이 낚였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자, 저는 6평보다는 9평이 훨씬 더 수능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될 거잖아요. 뭔가 도표가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또는 조건 제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 자체는 사회문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대신에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너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또는 뭐 명목인지 실제인지 간료제인지 탈간료제인지 너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너 이거 풀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주는 것 자체가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더 고급스럽게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구평 문제는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몇 번을 보시고 수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앞으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좀 쉽게 나왔죠, 이 문제는. 자, 식물자원 고갈에 대비해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종자는 발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는 이런 원인이 갖춰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디귿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판단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규에 맞게끔 우리나라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회문화 현상. 자, 이러한 현상에서는 종자가 노화된다. 노화된다? 쌤, 이건 늙어가는 건데요. 자, 어떤 특정한 단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자가 노화되는 것은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는 자연현상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보조는 인간의 어떤 판단 또는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화 현상이 될 거고, 몰가치적이다, 자연현상, 불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 친구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거고, 개연성은 사회문화 현상, 필연성은 자연현상,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게 되면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확실성은 자연현상, 확률성은 사회문화 현상. 자, 우리가 4번 같은 선지도 선생님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은 얘가 강합니까? 얘가 강합니까? 이런 거 정리를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냥 두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우리가 기능 갈등 상상의 문제가 나올 때 보면 뭐 제시문이 3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더 쉬워져요. 대신에 하나 제시문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이 제시문이 기능인지 아니면 상상문인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꼭 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명목과 실제론이라든가 진화 순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문단 또는 특정한 어떤 문장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관점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게 무슨 관점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사람들은 부하 권력이 아닌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대요. 즉 부하 권력이 아닌 자신이 습득한 사회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도덕적 가치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에 대한 성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정하게 분배된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자,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사회는 작동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타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상상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자, 이번은 관점이 기능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대립과 갈등은 본질적입니다. 갈등, 상황정의는 상상, 기득권층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기능이 돼야, 갈등이 돼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입니다라고 나올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겁니다. 지배 집단만의 합의는 그런 표현을 주게 돼 있고요. 자, 반면에 5번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 고착화된다, 세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갈등론에 대한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자,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 운영 원리 A, B 모두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A의 경우는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문화에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남용될 수 있다.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도한 재량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A가 탈관료제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될 거고, 자, B가 관료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A에 비해서 B는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료제가 어려운 거죠. 항상 뭐에 비해 뭐는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가 더 중심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다시피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탈관료제 문제점이 될 거고, 자, 무사안일주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관료제 문제점이죠. 지나치게 규칙과 절차 또는 자,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경험만 있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조직 문화 자체가 무사안일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관료제죠. 탈관료제는 유연한 대처 가능한 거고, 자,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뭡니까? 관료제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조금만 줄여서 갈까요? 여기는 자, 문화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번에 구평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화 속성이라든가 문화 변동은 정말 깔끔하게 나왔고, 대신에 하위 문화하고 사회운동에서 뭔가 재시문 분석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어렵게, 좀 더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문화 속성은 5개가 있는데요. 자, A는 어머니로부터 배운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A는 학습성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마사회족 남성들이 추는 자, 이 점프 동작은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회에서 이 행동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특정한 어떤 문화를 소개해주는 공유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축적성. 두 번째는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학습성. 자, 공유성, 여기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변동성 또는 전체성 둘 다 이야기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이 좀 오답률이 약간은 높았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정도 하면 잘 보이려나요? 자, 근데 5번은 여기 문제도 중요했고 그전 기출 문제도 상당히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5번은 지금 제시문이 아주 길게 나온 형태는 아니긴 해요. 그러면 6평을 보게 되면 연구 과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이 좀 같이 나왔고, 자, 9평을 보니까 뭐 따로 나오긴 했지만은 아주 뭔가 제시문을 어렵게 해주면서 조작적 정의가 어떠니 또는 분석한 결과가 어떠니 이런 내용들까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들 또는 6평의 유형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유형들까지도 연구 과정은 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대요. 결국 지방자치단체 A가 한 거는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좀 했었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갑은 가설을 세우고 나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1000명을 뽑아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내고 자료를 분석했죠. 그 결과 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눈이 어디부터 가냐면 여기부터 가요. 그래, 표본이다. 중요하거든요. 표본은 실제로 자료 수집을 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뭔가 초점을 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야. 근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였죠. 여기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게다가 갑의 연구에서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자,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또 함정을 팔 수가 있는 게 갑이 검토한 연구에서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갑이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갑이 참고한 연구는 어떤 겁니까? 갑이 참고한 연구에서는 아이고야. 연구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표본이니 조작적 정의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갑의 연구에서라고 이야기하면 갑의 연구는 여기죠. 그치? 여기부터 이제 갑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거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치? 여기부터 갑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애시당초 갑의 연구에서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틀렸다고 이야기해주고,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죠. 보면 갑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는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봤더니 이 내용 자체는 여기에 대한, 그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지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좀 더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6번은 6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전문항 해석이니까 보여는 주는데 믿거나 말거나 알고 보니 충격, 그죠? 외계인 출현이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요. 그쵸?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던 7번 한번 봅니다. 우리 7번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관계 문제는요, 보통은 주는 문제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예전 좀 오래됐던 문제도 보게 되면 다 맞았는데 명목과 실제론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뭐 사회문화 만점 못 받은 학생도 꽤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개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2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보니까 복종하는가 실제로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는 물어본 거잖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제도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은 자기 기만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 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건데 필연적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뭔가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발적인 의사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마치 회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야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야?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조차도 뭐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실제 명목에서 내가 제시문 쭉 다 읽어봤는데 뭔가 안 잡힌다, 헷갈린다라는 내용이 보이게 되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핵심적인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뒤에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 기만한대요. 그리고 나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 기만, 즉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하지만은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쌤 사회적 존재니까 실제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봐봐. 명령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우리 사회 모습인데, 명목과 실제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표현이라든가 특정한 내용에 의해서 명목과 실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7번 같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문제였는지 아니면 생각을 못해서 문제였는지를 잘 구분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제시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목과 실제는 제시문이 선지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명목과 실제 나왔던 기출을 쭉 한번 다 보세요. 제시문을 보고 나서 그래 명목이야 실제 명목 이거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 기준하고 맞는지를 보시는 게 이제 명목과 실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틀렸네 짜증나네 이렇게 해서 끝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겠나?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은에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론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옳다고 믿고 있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으니까 이게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고 규범으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명목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될 겁니다. 자, 7번 문제 참 잘 낸 것 같아요. 자, 이게 7번 같은 문제는 그래요. 일반적인 사설에서 내게 되면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오류가 있다라고 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치? 왜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뭔가 자꾸 출제위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자, 우리는 참 제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릴만 하게 또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8번도 그쵸? 8번도 이제는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야, 주류문화, 하위문화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고급스러워질 거다. 자, 그래서 고급스러워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뭔가 꼬아서 내거나 표현을 장난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가 주류문화인지 하위문화인지도 제시문에서 정확한 근거를 줄 거고, 자, 또 하나가 반문화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시문상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줄 거다. 대신에 그 근거가 밑줄 친 내용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거를 찾아낼 수도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찾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자, 우리가 1번을 봤을 때, 자, 기억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얘는 반문화다를 물어봐요. 그치? 그러면 저항하네? 상충되네?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네? 대안을 제시하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문화구나라고 찾은 게 일반적인 문제였으면 이제는 반문화가 아닌이라고 하는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 그치? 반문화인지만 보지 말고 반문화가 아닌 것도 제시문상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그리고 하위문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일단 줬고 이주민들이 하는 거고.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반문화가 아닌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성원들조차도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자, 중요한 거는 각국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이 내용을 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봐. 차별받고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반문화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요. 그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회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차별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됐음을 알려주고 우리 사회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 무조건 얘는 반문화입니다 라고는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었네, 짜증나네, 못 찾았네, 이게 아니고, 그래, 이제부터는 반문화가 되든 반문화가 아닌이 되든 주류문화가 되든 하위문화가 되든지 간에 항상 제시문의 내용을 꼭 확인을 하자. 대신에 밑줄 친 내용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근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치?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야. 이런 내용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됐나요? 자, 이제 니은도 됐고, 자, 뭐 급격한 변동에 대한 정한도 아니겠죠. 그리고 자,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각국 사회 제도와 가치를 부정한다,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지, 이 자체가 각국의 어떤 신분제라든가 정치 체제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관련이 없는 기억으로 준 것 같고, 자, 5번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9번은 4가지 이론 중에서 보는데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사설하고의 괴리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설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찾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보고 얘가 이거라면 되고 쟤는 저거라면 안 된다,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는 굳이 하지 말자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안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그럼 우리가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또 거의 비슷한 기조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풉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여기 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는 A와 B 중에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치? 이 말은 결국 이 질문은 어떤 자, 제시된 2가지 이론 중에서 하나 이론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해주고 있죠. 항상 자, 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도 꼭 확인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는 거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낙인 빼고 다 되는 거죠. 낙인 빼고 나머지가 다 된다라는 이야기는 A와 B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낙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두 번째. 규범의 통제력 강화는 디르케메 아놈인데 이거? 그러면 A와 D 중에 하나는 디르케메 아놈이야. 얘다 적고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자, 다음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이거 낙인인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틀렸대. 이 말은 C와 D는 차별 교제 낙인으로 묶이든지 아니면 아노미 이론 두 개로 묶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둘 다 아니오가 되게 되면서 틀렸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봤어요. 그러면 얘다 보여있는 게, 야, 이 문제는 얘가 먼저구나. 이게 우선이구나. 그치? 이거부터 봐야 된다고. A와 B 중에 하나 낙인, B와 C 중에 하나 낙인이야.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게, 그래, B는 낙인이야. B는 낙인이야. 부터 우리가 찾았어요. 됐죠? 그럼 봐봐. 이거 썼으면 이제 이렇게 갈 건데, A와 D 둘 중에 하나는 디르케메 아놈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틀려야 되는 거야. 근데 봐. B가 낙인이지. 그러면 C와 D는 낙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둘 다 뭐다? 둘 다 아니요라고 하면서 틀렸다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C와 D가 될 수가 있는 거는 디르케메하고 머튼이야. 근데 A와 D 중에 하나는 디르케메야. 어때?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순서가 D는 디르케메 아노미가 나오겠네. 그러면 당연히 C는 머튼의 아노미가 나오게 될 거고, 나머지 A가 차별 교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이 처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끔 나오는 게 평가원이고 수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게 이게 이거라면 쟤는 될 수가 있고 얘는 이거라면 저도 될 수 있고 잠시만 이거 안 되네. 다시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차별적 제재 낙인, 제도화된 기회학대 머튼, 집단과의 교류, 정상적인 집단, 차별 교제,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디르케메 아노미만 돼야 되겠네요. 구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노미 이론 두 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제 10번인데,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 계층 문제가 나오게 되면 표를 그려서 네모칸 표를 그려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상중하에 대한 분석이 더 중시됐던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자, 2번, 3번 선지 때문에 표를 그려내는 게 좋은데요. 근데 표를 그려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다시 강의를 다 봐야 되겠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우리가 봤던 표를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숫자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는 표를 그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먼저 이런 문제는 A, B, C부터 찾는 거죠. 자, A, B, C가 자, A에서 B로, C에서 B로 갔는데 둘 다 하강이동이고 A에서 C로 가 상승이동이야. 그러면 일단 자, 보이는 거는 A가 뭡니까? A는 중층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야지 상승, 하강 둘 다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자, 이제 C가 상층이 돼야 되겠죠. A에서 C로 간 게 상승이동이면 B는 하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 B, C가 중하상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만 줄이고 갈게요. 이제 조금 올리고 갈게요. 이제 유예권 끝났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부모 세대 나와 있는데, 자, 중하상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중하상 적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는 중에서 하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 틀린다. C에서 B로 가는 거는 상에서 하로 가는 거고, 자, A에서 C로 가는 거는 중에서 상으로 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핵심은 항상 계층에서도 보게 되면 분모가 중요하거든요. 계층 중에서냐 아니면 전체 중에서냐. 여기 봤을 때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서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나 계층 중에서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근데 자녀 세대 전체 중에서예요. 자, 일단 1번. 자,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갑은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은 A에서 B로 갔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고
을 같은 경우에는 C에서 B로 갔다는 이야기는 중층, 상층이 되는 거니까 을의 계층, 부모 계층이 더 높죠. 자, 일단 1번 틀렸고. 자, 2번, 3번 봐봐. 자, 우리가 내가 그러잖아. 표를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려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다고. 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수에다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부모도 상, 자녀도 상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상층보다 중층에서 더 많아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것만 보고 나서 여기는 최대 20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최소 보니까 또 상에서 얼마로 이동한 게 이만큼 있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일치를 할 수가 있는 거는 뭐 최대 15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치? 막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자, 이 문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2번, 3번 때문에 이제 자, 표를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자, 표를 그릴 때는 이렇게만 그리세요. 이렇게만 그리고 즉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네모칸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자, 상중하겠죠. 상중하는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고 이렇게. 여기가 부모야.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녀예요. 그쵸? 자, 부모는 지금 보니까 20, 30, 50이에요. 20, 30, 50이 돼 있고 100입니다. 자, 자녀는 20, 50, 10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있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합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10이에요. 자,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상입니다. 여기도 10입니다. 그러면 자, 그렇죠? 여기도 얼마 똑같이 10이 나와야 되겠죠. 30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부모가 상인데 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5예요. 5.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 15가 되겠네. 15가. 근데 또 하나가 위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 자녀 중에서 3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자, 왜 이러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0이 될 거고 15니까 여기는 5가 되면 되겠네요. 20이니까 여기는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보다시피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수는 상층은 5, 중층은 10이 될 거니까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이 문제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괜찮나? 자, 이렇게 자,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갈 수가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하강이동은 대각선 아래입니다. 하강은 여기가 하강이동이고 여기가 하강, 여기는 상승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모래시계형 아닌 거 보일 거고 마지막에 자,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중층의 비율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우리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11번이죠. 이렇게. 자, 우리 11번도 거의 딱 절반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그치?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데, 보기가 어렵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잠깐만.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그냥 진화론 이렇게 배워요. 사회는 계속 발전하면 이렇게 배웁니다. 맞죠? 선생님, 근데 사회는 발전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얘들아. 그치? 일단 진화론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비서구 사회보다 지금 서구 사회가 그리고 지금보다는 10년 뒤가 무조건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진다는 이야기 자체가 복잡해지고 발전되고 뭔가 분화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자 11번 내용을 보게 되면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적대주의 때문에 뭔가 문명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데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게 되면서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대요. 맞죠? 그러면 이제 위대한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섞이게 되고 이와 함께 자라가게 되는 혐오감은 자, 핵심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대요. 그러니까 전체 문명의 활력이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발전을 하거나 더 좋아지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열게 된대요. 쌤, 결국 봤을 때 문명이 나오고 또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 거니까 뭔가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처음과 끝만 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뭔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이 우리 이런 사회에서 뭔가 좋아지는데 뭔가 퇴보되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휴대폰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뭔가 좋은 사회가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이거는 그냥 예단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명이 있는데, 그치? 그렇다면 그럼 이것들을 극복을 하고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젠 또 다른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문명이 나온다고 해서 휴대폰이 없었던 10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잖아. 이게 우리가 순환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사회가 변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사회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문명이 꽃피우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또 더욱더 새로운 문명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게 순환론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 그치? 자, 또 하나가 일단 여기 때문이야. 근데 또는 진화론 자체는 그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제도들이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순환론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주기가 반복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변동의 분석 단위가 국가나 문명으로 좀 한정이 됩니다. 즉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요. 변동의 분석 단위 범위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문명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순환론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순환론 자체는 국가나 문명의 어떤 변동의 방향, 변동의 어떤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이 좋아지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새로운 문명이 또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나 문명, 특히 문명의 단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찾았으면 여기를 찾아냈을 것 같아요. 자, 운명론적 시각은 순환론입니다. 부정적인 건 아닌 거다. 진보와 발전을 이야기하면 진화론, 주기적 반복 이야기하면 순환이 될 거고,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 이게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가 바로 뭡니까? 발전의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2번은 저 문제가 문화 변동 문제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죠. 자, 옳은 걸 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수용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새로운 형태의 향수를 개발했죠. 근데 착안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극전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갑국의 전통 의례예요. 그치? 갑국에 있는 A는 그 나라의 의례에 있는 어떤 방식에 착안했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발명의 모습으로 가야 되죠. 자극전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거고. 자,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가져와서 판매했죠. 즉 누구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직접 전파가 되고, 자, 서민층도 바르는 향수를 사용하게 되면서 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갑국을 보니까 귀족들은 이런 향수, 서민들은 이런 향수, 이런 향수와 이런 향수가 함께 존재를 하게 되는 문화 병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시키게 되고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대요. 그럼 봐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기 위해서는 접변은 외부 사회와의 접촉, 전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접변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 이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 자, 우리 여기 정리가 됐어야 돼요. 일단 향수도 물질 문화가 되겠지만 향수 제조 비법도 물질 문화라고 꼭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치? 얘도 물질 문화가 될 겁니다. 자,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를 하였고, 자, 이 A의 향수는 여기 봐.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지요. 을국에서. 그러면 제 생각은 만약에 이 표현이 없었으면 되게 애매했을 수도 있을 건데, 향수의 본국인 을국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래, 을국에서도 그들만의 향수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안 줘도 이 내용에 의해서 파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높아졌다, 병존이었어요. 그냥 대놓고 두 개 함께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병존이나 동화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내고 판단하게끔 요구하는 게 최근의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야기 다 된 것 같습니다. 융합, 동화도 없고 정답은 5번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15번인데요. 자, 우리 13번이 참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정말로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제 13번이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노동자 변호사는 성취시입니다. 일단 외국인에 초점 두지 말고 노동자입니다. 아시겠죠? 노동자. 자, 다음에 두 번째,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이고야. 자, 목적인 사회집단 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 생각해냈어야 되는 거야. 공동사회를 생각해냈어야 되는 거고, 공동사회 안에는 가족, 친족, 문중, 마을 공동체가 있다. 해당하는 내용 중에 있는지를 한번 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디귿은 자료에 적혀 있는, 리을도 자료에 적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기관 또 자발적 결사체니까 하나씩 따져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처음부터 찾고 가는 것보다는. 공식적 사회기관은 목적 자체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돼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연수원이나 고등학교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쭉 빨리 봤을 때 교육기관이 있는지 연수원이 있는지 봤더니 이런 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은 자, 공식적 사회기관이 찾았으면 비공식 조직을 이야기하면 비공식 조직은 같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친목단체가 될 건데 여기 그치? 사내 혼성 합창단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여기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라고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봐. 자, 마라톤 동호회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마라톤 동호회는 친목은 맞지만은 현재 같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마라톤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리언도 찾았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리얼이었는데요. 그러면 자료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 개수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더 많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끊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를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 그렇지? 사내혼성 합창단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가 보이고 노동인권단체까지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보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개수가 2개 많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세모친 자발적 결사체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공식적 사회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빼고 몇 개가 더 보입니까를 찾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회사가 있고 이렇게가 되는데요. 자,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정리가 됐겠지만 그래도 또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신문이 왜 신문이 해당하느냐? 일단 우리 사회화 기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또는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회화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과 조직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사회화 또는 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화 기관이 아닌 것은 없고 대중매체는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치? 자, 모든 대중매체는 2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자, 이제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을 물어봤으니까 아마 수능에서는 2차적 사회기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사회기관이지만은 시험에 애매하게 사회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줄 수 없다 보니까 대중매체가 또다시 분명히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자, 우리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매체는 사회기관이다. 2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질문지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어디에서 시작할까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쵸? 근데 여기는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고 2점, 3점인데 제일 좋은 거는 4점이잖아. 그치? 4점은 다 맞는 거니까 여기도 이것도 다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론론이 될 거니까 뭡니까?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C와 D는 C와 D는 질문지법이나 또는 실험법이 각각 돼야 될 거고 A와 B는 면접법이나
또는 참여관찰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오기 위한 경우만 하나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갈까?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실험법만 돼야 되지. 그러면 얘가 2점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실험법이 되게 되면 점수 못 얻죠. 그럼 나머지도 어때? 전부 다 얘니까 점수를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A, B, C 중에 하나는 실험법이 나와서 1점이 될 거고 아니요라고 하는 D도 뭡니까? 1점을 받으면서 2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A, B, C 중에 하나가 실험법이어야 되는데 근데 C와 D는 질문지와 실험이어야 되는데 그럼 나오네 이제. C가 뭡니까? C가 실험법이 될 거고 D는 질문지법입니다. 이렇게 갈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자,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 알다시피 질문지법하고 자, 그리고 면접법의 공통점이에요. 맞죠? 그럼 봐, 지금 C와 D는 나와 있어요. 질문지에서 그치 여기서는 틀렸고 얘는 점수가 0점이 되고 얘는 1점을 받겠네. 그럼 자, 이게 3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1점, 여기도 1점이 나와야지만 어때? 3점이 될 수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A가 면접이고 B가 참여 관찰이구나 라고 나와야지만 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번 선지를 보면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참여관찰법이에요. 맞죠? 그러면 참여관찰법은 B가 될 건데 그러면 B는 참여관찰이니까 0점이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도 전부 다 0점, 0점인데 아니오라고 하는 여기가 1점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좀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1번을 0점으로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면 점수를 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응답이 필수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질문지와 면접법, 정서적 교감 중시하게 된 면접과 참여관찰법이고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기가 용이한 거고 자,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 질문지법은 용이한 거고 자, 면접법은 어떻습니까? 면접법은 어렵다가 아니고 용이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 반. 자,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지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선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면접법은 솔직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참여관찰법은 관찰자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의 공통점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5개 전부 다 된다, 질문지도 실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참 많이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질문지법, 실험법에서 대상자, 연구자를 믿지 못하게 되면 지멋대로 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선지들을 꼬아서 또는 그런 선지를 마치 5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말장난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인터넷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지가 의도한 이런 선지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고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에 따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쟤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자꾸 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 사회문화는 정답이 안 되는 선지가 없어요. 일단 보다시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서적 경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뭐 질문지법에서도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더 솔직하게 이렇게 따지면 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라고. 일반적인 특징이 될 거니까 제발 일반적인 특징에 의해서 그 선지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꾸 제가 PPT 이거 자꾸 드네. 자, 이제 15번을 한번 보는데요. 자, 제가 그랬어요. 막 세계 제도 나오게 되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가자. 그리고 ABC가 나올 때 ABC만 잘 특정을 해보면 자, A는 보험 기금이 될 거니까 A는 보험이죠. A는 사회보험, A는 보험. 자, 다음에 B는 부조. 자, C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 정보를 좀 더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세계 지도 나오니까 자, 우리 이렇게 그려서 가시죠. A, B, C라고 적고 일단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보는 거야. 일단 3중 수혜자라는 이야기는 셋 다 동시에 받는 거죠.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자, 비수혜자는 여기가 8이 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정보를 보니까 중복수혜자죠. 중복수혜자라고 이야기하면 2개 이상이니까 2개 또는 3개 다 받는 것도 중복수혜자인 거야. 자, 중복수혜자 중 A, C 혜택을 모두 받는 거. 일단 A와 C만 받는 게 아니고 A, C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라는 이야기는 여기지. 여기잖아. 여기. A와 C 모두 받는 사람 수는 여기지. 여기. 괜찮아? 여기는 자, A, B, C 혜택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래요. 그럼 어차피 지금 값국 안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비율이 되든 수가 되든지 간에 같다고 보고 가도 된다고. 어차피 100%로 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2배 되면 여기를 4로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지만 4는 2의 2배가 될 수가 있겠죠. 괜찮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C는 지금 12가 될 거니까 여기는 16, 자, 여기는 6이 되면 되겠죠. 6이 돼야지만 C가 전체 12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A와 B가 될 거잖아. 근데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왜? A라고 했을 때 여기 다 뭘 둬도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 두기 위해서는 여기를 X로 둬보면 일단 이렇게가 얼마 돼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A가 7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4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66에서 빼기 X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70이 될 것 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19가 돼야 될 거니까 15 빼기 X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또 19가 되면 되겠죠. 그럼 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하고 8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이게 100이 나와야 돼요. 또는 여기에 있는 거 다 더하면 92가 나와야 돼요. 맞죠? 자, 또는 여기에 있는 거 빨간색만 다 더했을 때 얼마입니까? 자, 8, 14, 20 빼게 되면 80이 나와도 돼요. 맞죠? 빨간색을 다 더했을 때 80이 나오는 걸 계산해도 좋고 이거 다 더했을 때 90이 나와도 좋고 이거 다 더했을 때 100이 나와도 좋아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X가 1입니다 라고 구해지면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기 시작해요. 자, 중복수혜자 수는 비수혜자 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복수혜자는 7, 8이죠. 여기가 1이 되는 순간 중복수혜자는 2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다 더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부조 B의 4배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치? 자, 보다시피 숫자 사람 했을 때 이것만 받는 거 얼마입니까? 65. 이것만 받는 거 14. 4배가 아니죠. 자, 다음 세 번째, 만자가 나오게 되면 이것만 보는 거다. 중복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 수도 적다로 이야기했을 때, 자,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제도는 여기예요. 여기 다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원칙 사람 수보다 적다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비수혜자 수는 중복수혜자 중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수혜자 수 얼마입니까? 비수혜자 수는 8. 근데 자, 중복수혜자 중 강제가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수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사람 수의 2배이다. 자, 8은 4의 얼마이다? 2배이다. 이렇게 좀 가게 된 것 같고. 자, 5번은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라고 이야기하면 6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중복수혜자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수라고 이야기하면 자, 얼마입니까? 중복수혜자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 그치?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더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일단 4번만 다시 볼까? 비수혜자 수는 8이에요. 자, 중복수급자 중에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돼야 된다. 일단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8은 5의 2배이다. 답이 아니죠.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으로 나오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중복수혜자 수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16번 한번 볼까요? 자, 16번은 1번에 주로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받았다고 나오게 되면 일단 제도적 배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A국 대다수가 합의해서 만든 어떤 규칙이나 법률에 의해서 차별적인 배제 또는 차별적인 모습을 자,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찰 자체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업무 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거부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편견 이런 것들보다는 업무 지침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난 이렇게만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체가 일종의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좀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자, 이제 조심할 거는 이번에 법이 제정되어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그래 이제 차별이 없어. 차별적인 모습에서 차별이 좀 사라지고 맞겠지만은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소수자에 대해서 더해주는 정책이 돼야 될 겁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근데 형식적 기회, 단순한 차별을 없애주겠다,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조심했어야 돼요.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역차별은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도리어 처벌받는 게 될 거고. 자, 다음 17번 문화 이해 태도 좀 쉬웠네요. 그쵸? 자, 다른 나라를 비하하고, 자, 자기 나라를 비하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동경했던 병의 사례는 A는 사례주의가 될 거고. 자, 자로 나타난 을의 태도인 B는 갑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문화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에 C를 통해 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문화를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주의가 되면 될 겁니다.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사대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자국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대주의가 돼야 되겠죠.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야 될 거고,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상대주의만 됩니다. 다양성 보존은 각각의 문화에 대한 고유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가 아닌 평가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자문화와 사대주의의 공통점이 돼야 되죠. 자, 다음에 18번은 약간 국어 같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치? 이중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서 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의 구조가 되는 건데 두 번째 내용은 여기 들어갈 내용은 여기에 따른 결론이 돼야 돼요. 그치? 여기 내용에 대한 결론이 될 건데 선진국의 경우도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노동자들 간의 차별 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18번은 1번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19번인데요. 자, 빈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발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생존의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소득 기준으로 봤다. 갑니다. 얘는 객관적인 기준을 보고하는 거야. 그렇죠? 자,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저는 한 사회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20%가 빈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어떤 자원의 양이 부족한지 여부를 봤습니다 될 거니까 절대적 빈곤에 대한 모습이 좀 될 거고, 자, 또 하나는 일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말로 우리 시험에서는 전반적이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 또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 일반적인 생활 수준 이런 말이 전부 다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사례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과 달리 니은은 소득 분배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 절대적 빈곤은 소득 분포 또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 이런 자원의 양 자체를 부족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소득 분배 형평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두 개 다 기본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객관화된 기준은 둘 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객관화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각자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봐. 여기서 나오는 빈곤은 전부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단순하게 내가 나 소득이 좀 낮은 상태야. 단순하게 개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는 상태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네 번째, 경제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자, 기흥연과 달리 이것은 전체 사회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절대적 빈곤에서 말하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활 수준 소득 분포는 고려하지 않고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생활 수준 높다고 해서 밥을 5끼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됐습니까? 생활 수준 낮다고 해서 밥을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적 빈곤에 대한 개념이에요. 비해서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적 빈곤은 생활 수준,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상대적 빈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따져가지고 소득 분배 형평성을 높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주게 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닌 거라고. 그치? 이런 것들도 절대적 빈곤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정답은 5번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고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주어져 있는 자료가 비율에 대한 자료다 보니까 일단 비율을 구하고 갈 겁니다. 근데 자, 표를 그릴 때 봐. 갑국과 을국 두 개 나와 있지만은 지금 갑국 안에서도 t년과 t 플러스 30년에 대한 변화 양상이 될 거니까 표를 그릴 때 갑국, 을국 변화 양상을 이렇게 각 국가별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시작할 때 또 좋았을 것 같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갑국 안에서 변화 양상 이런 식으로. 자, 먼저 나와 있는 자료가 자, 을국은 45%입니다. 여기 45%라네? 근데 갑국의 0.75배에다 0.75배 하게 되면 4분의 3배죠. 이거 곱하기 4분의 3이 45다. 그럼 이거 곱하기 3분의 4가 여기겠네. 그럼 여기는 60%고요. 자,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대요. 그럽니다. 이 말을 봤을 때 우리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가 될 건데 이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럽니다. 이게 같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어떻다? 같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45%입니다. 여기는 10%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근데 자,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래요. 얼마입니까? 1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갑국은 4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4면 1이 나오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15%가 될 거고 여기는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질 것 같아. 자, 다음은 갑국은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를 해요. 근데 부양인구는 변함이 없대. 잠깐만. 얘는 변함이 없으니 얘는 60% 똑같은데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합은 얼마? 100%가 돼야 되는 거니까 60인데 올라갔으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방향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부양인구 비율은 감소했네. 이거 감소했네. 근데 이게 감소했는데 유분의 부는 일정해야 되는 거야. 불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감소했다면 그럼 얘도 어때? 똑같은 감소율의 크기로 감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감소구나. 그러면 합이 100이 돼야 돼. 비율 둘 다 감소했다면 어떻습니까? 얘는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 자, 1번. t년의 노령화 지수는 15분의 25, 45분의 10이 될 거니까 을국이 더 크죠. 자, 갑국이 더 크죠. 자, 두 번째. t 플러스 30년의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얼마입니까? 60분의 25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될 거니까 이 값은 절대 50보다 클 수가 없죠. 자, 다음에 3번인데. 자, 총 부양비는 120보다 크대요. 자, 이제 봐. 자, 우리는 일단 총 부양비가 나오게 되면 총 부양비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야, 이 자료는 우리한테 뭘 주는 거냐 하면 부양인구 비율에 대한 정보야. 근데 또 하나는 총 부양비와 부양인구 비율은 서로 어떻다? 서로 반비례한다.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은 해설 강의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 분석도 충분히 설명했고 또 우리 뭐 엔제라든가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러면 t년에 비해서 30년의 자, 부양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 부양비는 t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더 크겠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뭐보다 크다? 12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곱하기 100을 약분을 하고 나서 분수값으로만 비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럽니다. 총부양비 120은 100분의 12, 10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6이야, 일단. 5분의 6보다 더 큰지 보래요. 근데 t년의 총부양비는 얼마냐면 45분의 55예요. 자, 약분하게 되면 9분의 11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뭐다? t 플러스 30년에 나오는 총부양비는 더 커야 된다고. 그냥 알파라고 할까? 얘는 얘보다 더 커야 된다고. 지금.
그치? 여기 값은. 그럽니다.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보니까 어때? 뭐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55, 이렇게 곱하면 54야. 뭐가 더 커? 얘가 일단 더 커. 봐. T년의 총부양비는 120보다 더 커요. 그치? 근데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는 여기보다 더 커야 돼. 그럼 여기는 여기보다 어때?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4번도. 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소년 인구와 정해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 T 플러스 50년에는 노인 지출 창성은 노년 인구의 정해관계인데 보다시피 자, 을구에서 변함이 없을 수가 없고, 4번도, 자, 5번도 자, 을구에서 변함이 없다. 이것도 답이 안 되죠. 4번, 5번은 뒤에가 다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보다시피 시간도 빡빡했을 거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쌤, 저 자료분석 틀렸습니다. 자료분석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분석까지 오는데, 도표 문제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개념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으면 어떤 문제에서 내가 고민 많이 했는지, 불필요한 고민이었는지, 또는 바로바로 생각하지 못했는지, 선지 판단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시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 시간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대충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불필요한 고민 안 하게끔. 그러고 나서 도표 문제를 풀 때도 자,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정도 난이도가 나와도 수능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회문화가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때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표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거니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했습니다.